한국? 절대 안 가. 저는 러시아 출신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성격이죠. 그런 제가 지금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울고 있어요. 이 나라는 뭐지? 단 13시간. 한국행 비행기에서 벌어진 일이 38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기내에서 한 남자가 쓰러졌어요. 그때 조용히 일어선 한국 남자. 그의 첫마디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입니다. 러시아 여자가 한국에서 무릎 꿇은 진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은 나타샤 바실리에바예요. 러시아 출신이고 현재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전투기 조종사였죠. 러시아 공군에서 12년간 복무했어요. 미그기를 조종했습니다. 여자 조종사는 드물었죠. 그래서 더 강해져야 했어요. 감정. 그런 건 약함의 표시라고 배웠습니다. 명령에 복종하고 차갑게 판단하는 것. 그게 제 삶의 방식이었거든요. 한국 노선에 배정됐어. 팀장이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왜 하필 그런 나라에 가야 하죠?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팀장은 그냥 웃더라고요. 나타샤, 편견 좀 버려. 한국은 좋은 나라야. 편견이 아니라 사실이죠.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러시아에서 바라본 한국은 뭐였을까요? 아시아 끝자락에 있는 작은 나라. 김치나 먹고 케이팝이나 하는 곳이죠. 친구들과 술 마시면서 농담처럼 말했어요. 한국 가면 뭐해? 김치 먹고 노래방 가는 거? 그럼 뭐해? 돈이나 벌자. 기술이 좀 발달했다는데? 이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것도 과대평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삼성, LG 같은 회사 이름은 들어봤어요. 하지만 일본 기술 따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죠. 13시간 비행. 그 긴 시간을 왜 그런 나라 가는데 써야 하나 싶었습니다. 기내 탑승 전 브리핑에서 동료가 말했어요. 한국 승객들 정말 친절해. 항상 고맙다고 인사하더라. 저는 코웃음 쳤죠. 가식적인 예의 아니야? 군대에서는 그런 거 없었는데. 전투기 조종사 시절엔 감정 표현 같은 건 거의 안 했거든요. 명령과 복종만 있을 뿐이었죠. 기내에 들어서자마자 한국 승객들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저렇게 표면적인 친절함이 뭐가 좋다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깎듯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더 가식적으로 느껴졌죠.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겠지. 중년 부부는 서로 양보하며 자리를 정리했어요. 당신이 창가 앉아. 아니야, 당신이 앉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나라 사람들은 왜 저렇게 오버하지? 그때 저는 정말 오만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편견이 곧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13시간 후면 끝이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 이륙한 지 4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기내 서비스를 마치고 갤리에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어요. 조용한 밤 비행이었죠. 갑자기 기내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쓰러졌어. 누가 좀 도와주세요. 급하게 달려가 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 남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거의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심정지였죠. 옆에 앉아있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울고 있었어요. 여보, 여보. 정신 차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전투기에서는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계 고장이나 전투 상황은 훈련받았지만 사람이 죽어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다른 승무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손만 떨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하지? 병원에 연락해야 하나? 기내에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방송을 했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의료진이 계시면 도와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방송했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절망적이었어요. 고도 1만 미터 상공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뒤쪽 좌석에서 조용히 손을 든 사람이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 남자였습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전혀 당황하지 않았죠.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의사래. 다행이다. 그 남자가 환자에게 다가왔어요. 먼저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체크했습니다. 동작이 정확했어요. 전문가의 손길이었죠. 심정지 상태입니다. 즉시 심폐소생술 시행하겠습니다. 저에게 말했어요. 자동제 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산소 마스크도요. 명령조가 아니었어요. 부탁하는 톤이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응급 장비를 가져왔어요. 그 남자는 이미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자세로 가슴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속도도 정확했죠.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면서 리듬감 있게 압박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내는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흘렀죠. 환자의 아내가 옆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15분이 지났어요. 그 남자는 지치지 않고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 사람 누구지? 저는 속으로 놀랐어요. 저런 침착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남자는 정말 대단했어요. 15분 동안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습니다. 제 세동기 준비됐습니다.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뒤로 물러나 주세요. 제세동 시행합니다. 환자의 가슴에 패드를 붙이고 제세동기를 작동시켰습니다. 환자의 몸이 움찔했어요. 충전 완료. 모두 떨어져 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환자의 몸이 계속 떨렸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안 돼. 환자의 아내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해봅시다. 5분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헛기침을 하더니 눈을 떴어요. 살아났다. 승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 남자는 환자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호흡도 안정됐고요. 저에게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환자 상태 안정됐습니다. 착륙 시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거였죠. 러시아어를 어떻게? 대학 시절에 배웠어요. 러시아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환자와 한국어로 대화를 시작했는데 곧바로 다른 승객들에게 영어로 설명했거든요. 환자분이 안정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심지어 옆에 앉은 일본인 승객에게는 일본어로도 말했어요. 다이조부 데스. 안진시마시타. 이 사람 언어를 몇 개나 하는 거야? 환자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울며 그에게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환자분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 남자는 손사래를 쳤어요. 주변 승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어떤 승객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승객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칭찬했어요.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 뭐지? 전문성, 침착함, 언어 능력, 겸손함까지 완벽했어요. 응급의학과 전공의 서우진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한국 남자에 대한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야 맞겠네요.
저런 사람이 한국에는 평범하게 있는 거야?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활주로에 이미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의료팀도 완전히 준비된 상태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저는 의아했습니다. 기내에서 무선으로 응급 상황을 신고했지만 이렇게 완벽한 준비는 예상 못했거든요. 한국 응급 시스템이 이렇게 빠른가?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이 들어왔어요. 환자는 어디 계십니까? 여기입니다. 서우진이 답했어요. 그리고 환자 상태를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심정지 후 심폐소생술로 회복. 현재 맥박 분당 78회, 혈압 1만 2080, 호흡 분당 16회로 안정 상태입니다. 의료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급처치 정말 완벽하셨네요. 덕분에 환자분이 무사했습니다. 제가 한 건 기본적인 처치뿐이에요. 환자는 들것에 실려 나갔어요. 착륙부터 이송까지 딱 4분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저는 터미널을 둘러보며 계속 놀랐어요.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게이트 번호, 수화물 컨베이어, 교통편 안내, 심지어 날씨 정보까지 완벽했습니다. 화면도 선명하고 여러 언어로 번역돼 있었어요. 러시아어도 있었죠. 이 나라 시스템이. 러시아 군 출신인 제가 봐도 정말 정밀했어요. 군사기지보다 더 체계적이었죠.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도 인상적이었어요. 각자 맡은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불필요한 말이나 동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갑지 않았어요. 웃는 얼굴로 안내해줬거든요. 승무원 출국 수속은 이쪽으로. 안내 직원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어요. 영어도 완벽했죠. 혹시 러시아어도 할 줄 아세요? 물어봤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금은 할 줄 알아요. 도브로 포잘로밭. 완벽한 발음이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언어를 몇 개씩 하는 거야?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시스템 정말 대단하네. 화장실도 깨끗하고 면세점도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죠. 심지어 공항에서 와이파이도 무료였어요. 속도도 빨랐고요. 내가 이 나라를 너무 얕잡아 봤나? 처음으로 제 편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을 걸으면서 계속 감탄했어요. 동선도 합리적이고 표지판도 명확했습니다. 러시아보다 훨씬 체계적이야.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공항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쓰러졌던 환자의 가족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심지어 손자까지 왔더라고요. 그들은 서우진을 찾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디 계세요? 환자의 아내가 울먹이며 물어봤어요. 아버지 살려주신 분을 꼭 만나 뵙고 싶어요. 아들도 간절한 표정이었어요. 저기 계신 분이에요. 제가 서우진을 가리켜줬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환자의 아내가 서우진에게 달려가더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인사했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희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도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른 가족들까지 왔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와봤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손자까지 와서 인사했어요. 할아버지가 선생님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계속 선생님 이야기만 하세요. 며느리로 보이는 분도 함께 왔더라고요. 서우진은 당황해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뇨. 하늘에서 생명을 구해주셨는데요. 환자의 아내는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환자분이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서우진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짜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었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구나.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꼭 보답하고 싶어요. 환자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정말 필요 없어요. 다만 환자분이 건강관리 잘하시면 돼요. 그래도 저희 마음만 받겠습니다. 서우진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손자가 갑자기 그림을 꺼냈어요. 이거 선생님 드릴게요. 종이에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비행기와 의사가 그려져 있었죠. 할아버지 구해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서우진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저는 그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뭉클했거든요. 이런 게 진짜 한국 사람들이구나. 가족들이 떠난 후에도 그 감동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정말 진심이었어. 호텔 체크인을 하려는데 큰일이 생겼어요. 여권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지? 가방을 뒤져봐도 없었어요. 기내 수화물 칸, 면세점, 화장실까지 다시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완전히 절망 상태였죠. 호텔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권 없이는 체크인이 어렵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어요. 임시로라도 불가능한가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어렵습니다. 직원도 미안해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여권도 없고 돈도 많지 않고 진짜 어떡하지? 한국에서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운이 없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돌아보니 서우진이었어요. 아, 선생님. 여권을 분실했어요. 아, 그럼 경찰서에 신고해야겠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망설임 없이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도 외국에서 도움받은 적이 있어서 이해해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저희는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기내에서 만났으니까 인연이죠.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경찰서까지 함께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지하철도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한국 지하철은 정말 편리하네요. 그런가요?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이 질서정연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내리는 사람 먼저 배려하고. 러시아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르네.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 절차를 모두 도와줬어요. 경찰관과의 통역도 해주고 필요한 서류 작성도 도와줬습니다. 여권 분실 신고서 작성하시면 돼요. 임시 여행 증명서는 영사관에서 발급받으셔야 하고요. 경찰관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네요. 한국은 외국인 지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서우진이 설명해줬어요. 신고를 마치고 나서 서우진이 말했어요. 여권 재발급은 영사관에서 해야 해요. 내일 아침에 함께 가죠.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남을 도울 수 있을 때는 그냥 도우라고. 이 시간 동안 저를 위해 시간을 내줬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어요. 다만 나중에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도와주세요. 꼭 그렇게 할게요. 그럼 내일 시간 있으시면 저희 집에 오세요. 어머니가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괜찮을까요? 너무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요? 물론이죠. 어머니가 외국 손님 오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같은 사람이 기내에서 생명을 구하고 거리에서 외국인을 도와주고 있다는 걸. 이 남자는 도대체 뭐지? 이런 사람이 한국에는 평범하게 있는 거야.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우진이 말했어요. 한국은 어때요? 처음 와보시는 거죠?
네, 처음이에요.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요. 어떤 면에서요? 시스템도 체계적이고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서우진의 대답이 더 놀라웠어요.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였거든요. 다음 날 저녁, 서우진의 집에 갔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집 냄새가 좋았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가 나와서 반겨주셨어요. 이순자라고 하셨죠.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어요. 웃는 얼굴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신세를 많이 졌다면서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한국말만 하셨지만 표정으로 다 알 수 있었어요. 정말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현관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서우진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었죠.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이순자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똑똑하게 생겼네요.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서우진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밥 먹어요. 상에는 김치찌개, 멸치볶음, 도라지 무침,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어요. 반찬만 봐도 정성이 느껴졌죠.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외국 손님 오신다고 하니까 특별히 준비하셨어요. 서우진이 번역해줬어요. 김치찌개는 처음 드셔보시는 거죠? 네, 처음이에요. 많이 맵지 않게 끓였어요. 이순자 어머니의 배려였어요. 김치찌개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이었어요. 이 맛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끓여주던 수프 맛과 똑같았어요. 러시아 수프와는 다르지만 그 따뜻함이, 그 정성이 똑같았거든요. 왜 우세요? 서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이 맛이 어머니 수프랑 비슷해요. 그러자 이순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말은 안 통했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딸아이가 있었으면 너 같았을 거야. 서우진이 어머니 말씀을 번역해줬어요. 외국 사람이라도 밥 한 번 먹으면 식구죠. 어머니가 계속 반찬을 권하셨어요. 많이 먹어. 많이 먹어. 한국말이었지만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식사 중에 서우진의 조카인 민재가 들어왔어요. 8살짜리 꼬마였는데 정말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에게 깍듯이 인사했어요. 아줌마,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러시아에서 왔어. 러시아. 우와, 정말 추워요? 응, 정말 추워. 민재는 눈을 반짝이며 질문을 계속했어요. 북극곰도 봤어요? 아니, 북극곰은 못 봤어. 그럼 눈은 많이 와요? 응, 겨울에는 눈이 정말 많이 와. 우와, 저도 러시아 가보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러시아 말도 할 줄 알아요? 당연하지. 러시아 사람이니까. 저한테 러시아 말 가르쳐 주세요. 좋아. 안녕은 프리베트라고 해. 프리베트. 민재가 따라했어요. 발음이 귀여웠죠. 식사 후에 민재가 저에게 편지를 줬어요. 아줌마, 이거요. 8살짜리가 쓴 삐뚤빼뚤한 글씨였어요. 고마운 누나에게. 우리 엄마가 고마워했어요. 할아버지 살려줘서 고마워요. 아줌마도 고마워요. 다음에 또 와요. 민재가.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38년을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민재야, 고마워.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이순자 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 이제 우리 딸이야. 서우진이 번역해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제게 전해졌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일이지.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진심이구나. 제가 한국을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우진이 말했어요. 한국에 다시 오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리 가족 모두 환영할 거예요. 꼭 다시 올게요. 이번엔 선물도 많이 가져와서. 선물은 필요 없어요. 그냥 와주시면 돼요. 집을 나서면서 이순자 어머니가 김치를 싸주셨어요. 호텔에서 먹어. 감사합니다. 그 김치를 받을 때 저는 또 울었어요. 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졌거든요. 한국 어머니들은 모두 이런 분들인가? 인천공항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울었어요. 38년 인생에서 이렇게 감동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 나라를 무시했던 시간들이 부끄럽다.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라는 자존심, 러시아 국민이라는 오만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발달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시스템도 완벽했지만 그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더 따뜻했어요. 서우진 같은 사람이 평범하게 살고 있는 나라. 이순자 어머니 같은 분이 당연하게 남을 챙기는 나라. 민재 같은 아이들이 외국인에게도 따뜻하게 인사하는 나라. 한국은 나를 구했어.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러시아 정교회 방식으로요. 신이시여, 제가 이 나라를 잘못 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집에 돌아가서 저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러시아 여자가 본 진짜 한국. 첫 번째 영상 제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타샤입니다. 러시아 출신 전투기 조종사였고 현재는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영상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정말 많이요. 하지만 13시간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였어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대단한 나라였죠. 기내에서 만난 서우진이라는 의사, 그의 어머니 이순자님, 민재라는 아이. 이 모든 분들이 저를 바꿔놓았어요. 한국의 응급 시스템, 공항시설, 대중교통 모든 게 완벽했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에 담긴 정성, 8살 아이가 쓴 편지, 낯선 외국인을 도와주는 마음.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영상을 올린 후 댓글이 폭발했어요. 나도 한국 가보고 싶다. 한국 사람들 정말 따뜻하구나. 김치찌개 먹어보고 싶어. 러시아 여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더 믿겨진다. 한국의 진짜 모습이 이런 거구나. 전 세계에서 댓글이 달렸어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로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인천공항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어요. 여러분,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라는 건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4분 만에 의료진이 준비됐어요. 4분이에요. 세 번째 영상은 한국의 지하철과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어요. 러시아 모스크바 지하철도 유명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정말 다른 차원이에요. 네 번째 영상에서는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더 맛있는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이에요. 구독자가 100만을 넘었어요. 조회수는 수천만을 기록했죠. 한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나타샤님, 한국에 다시 오실 계획 있으세요? 당연하죠. 한국은 제 제2의 고향이에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였나요? 사람들이었어요. 기술도 대단했지만 사람들이 정말 따뜻했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한국을 사랑해요. 인터뷰 영상도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한국 정부에서 홍보대사 제안도 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는 일을 해주세요. 기꺼이 하겠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왔어요.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홍보대사로요. 서우진 가족과 재회했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나타샤, 정말 왔구나. 이순자 어머니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우리 딸 보고 싶었어. 민재는 제법 컸더라고요. 누나, 러시아에서 뭐 가져왔어요? 마트료시카 인형이랑 초콜릿 가져왔어. 우와. 서우진도 반가워했어요. 유튜브 영상 다 봤어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바꿔주셔서. 그날 저녁에도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여전히 눈물이 났죠. 이 맛, 변하지 않았네요. 당연하지. 우리 딸 위에 똑같이 끓였어. 이순자 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지금 저는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일하고 있어요. 한국 문화를 러시아에 알리고 러시아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일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거예요.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따뜻한 마음은 통한다. 이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얼마 전에는 러시아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길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바로 도우러 갔죠.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국말을 하시네요. 한국에서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에게서요. 그 관광객도 감동했어요. 러시아 사람들도 이렇게 친절하구나.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도 가끔 인천공항에 가면 그 화장실을 찾아가요. 제가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던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해요. 한국이 저를 바꿔준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바꿔주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국에 가보세요. 진짜 한국을 경험해보세요. 분명 저처럼 감동받을 거예요.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기술로 유명한 나라지만 사실은 사람으로 더 유명해야 할 나라예요. 서우진, 이순자 어머니, 민재. 그리고 제가 만난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으니까요.